금요일 밤에 테슬라 모델2 계획 포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6% 하락을 했었다가 일론 머스크가 반박을 내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장 끝나고 나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애프터장에서는 3.8%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그날 하루 만에 거의 7% 가까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로이터 뉴스 처음에는 오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X에다 글을 올렸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장 마감 시간에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3.8%가 더 올랐는데 로이터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또 추가 기사들을 내면서 이게 로이터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했지 모델2에 대한 언급은 또 하질 않습니다. 제가 로이터 기사를 봤을 때는 로이터 기사도 수상쩍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심도 깊은 기사를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썼는가? 내용들을 보면은 논점이 중구난방입니다.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쫙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테슬라를 까기 위해서 1번도 까고 3번도 까고 4번도 까고 막 깠거든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전기차 회사에 불리해요. 애플도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는데 다 이유가 있죠. 포드도 출시를 연기했고 테슬라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모델2는 보급형 전기차로 저렴하게 만들어야 매력이 있는데요. 중국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모델3 수요자를 깎아먹지 않으면서 모델2 수요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꽤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차랑 가격 전쟁으로 가는 것도 이기기도 어려울 거고 브랜드 가치를 까먹는 일이고요. 애플이 어렵다고 아이폰을 중국 스마트폰 가격으로 전쟁을 한다면은 지금의 애플이 있지 않았었겠죠. 지금은 전기차 성장 속도가 빠르지 못한데 이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예요. 중고 전기차 시세가 꺾인 거는 그만큼 수요 감소를 말합니다. 도요타 회장이 한때 전기차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할 거라고 말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기업들의 확장 축소 발표가 더 공포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델2 계획이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테슬라는 버틸 줄 알았는데 테슬라 너마저 이렇게 되니까 패닉으로 막 던진 게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등을 줘요. 누군가가 사서 올렸다라는 거죠.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 주식을 저가에 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 세력들이 사들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반등을 주긴 했지만 최근 3거래일 정도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떨어뜨리고 누가 사줬고 떨어뜨리고 누가 사줬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거 2016년, 2019년에도 로보택시를 발표했었는데 이제 8월 8일에도 이번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애프터장에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과거 두 번에 했던 말은 모두 실현이 안 됐었거든요. 2016년에는 자율주행 5단계 로보택시를 발표했지만 자율주행 3단계도 아니었었고 2019년에는 로보택시가 1년 안에 100만 대가 운행될 거다라 말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죠. 그리고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이 완성되어야 되고 규제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8월 8일날 말하는 로보택시 발표는 정말 먼 미래를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언급했던 시기가 2016년 10월이랑 2019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 모두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바닥 지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 랠리를 펼쳤죠. 만약에 로보택시 발언이 없었으면 주가가 밑으로 더 내려갔었겠죠.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언급할 때는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할 때 쓰는 카드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사람들이 꿈을 가질 거냐. 2016년 이후 다음에 2017년에 모델 3가 나왔고요. 2019년 로보택시 언급하고 나서 2020년에 모델 Y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몇 번 정도 어려웠던 위기를 잘 견뎌냈었고 그 위기 탈출은 신모델 출시, 생산 증가로 인한 실적 향상이 있었다. 근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실적이 역성장을 그리고 있고 전기차 판매 확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로보택시에도 있겠지만 차라리 FSD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테슬라 주가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은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투자금 없이 매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을 탈피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FSD를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그동안 2연 매출로 있었던 거를 회계상 매출로 잡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FSD 구독료가 한 달에 $200잖아요. 그럼 1년에 2,4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연 300만 원을 내면은
자율주행을 쓸 수가 있어요.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400만 대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연간 200만 대 이상 계속 생산을 하게 되는데 대략 2026년에는 1000만 대의 테슬라가 돌아다니는 거고요. 2030년에는 2000만 대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모든 차량들이 FSD를 한다면은 테슬라는 2030년에 65조 원의 연매출이 발생하는 건데요. 넷플릭스 작년 매출이 45조 원이고 테슬라 작년 매출이 130조 원이에요. 모든 차량이 FSD를 신청하진 않겠지만 다른 회사와 완전한 차별점을 두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독점적인 기술을 좋아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만 독점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규제라는 굉장히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과 자율주행이 혼재된 도로에서는 변수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 테슬라만 FSD가 가능하다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하겠죠. 자기들이 FSD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하드웨어 판매만으로는 주가에 꿈을 주지 못하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로보택시라던가 쓸 수 있는 카드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뭐라도 나와야지만 실적 향상에 꿈을 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로보택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의외긴 한데 아마도 이 모델2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로이터는 테슬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머스크가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테슬라가 2030년까지 2000만 대 차량을 팔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요타의 작년 판매량은 1123만 대다. 6년 뒤에 도요타보다 2배를 팔겠다고 말을 했는데 모델2는 대체 언제 생산되는데 그 꿈을 이루겠느냐 이러면서 비꼬고 있었죠. 연간 2000만 대를 팔려면은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20%를 테슬라로 채워야 돼요.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델2가 무너지면은 대체 무엇으로 독점을 할 것이냐, 모델3, 모델Y로 가능한 게 맞아?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죠. 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회사 합친 것보다 비싸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주가는 자율주행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모델2에 대한 지적이나 자율주행만 지적하면 되는데 기사 내내 불필요한 지적을 여러 개를 합니다. 로이터가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관점으로 기사를 썼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는 거죠. 테슬라를 까면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일 수도 있고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일 수도 있겠죠. 로이터의 입을 빌려서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사를 더 보면은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들은 잘 나가고 있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테슬라가 무너질 것 같다. 결국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대체할 것 같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바이럴 광고하는 느낌처럼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저가에만 집중했어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에 집중하느라 타이밍을 놓쳤다라도 지적을 하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이버 트럭조차도 계획은 4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6만 달러에 나왔다. 그럼 본격적인 생산 시기도 늦었다. 모델2가 실제로 계획한 2만 5천 달러에 나올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던져요. 그래서 모델2를 취소하는 거다. 그 다음은 배터리 공급 문제입니다. 테슬라 계획은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서 배터리 이윤을 제거하고 더 저렴하게 차를 만들어서 마진율을 올리겠다 이 전략인데 배터리가 차질을 겪으면서 생산량과 비용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은 저가 자동차는 비용적인 매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중국의 1300만원짜리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범위 내에는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순수 전기차는 저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비교를 교묘하게 하죠. 그러면 왜 굳이 갑자기 중국의 10,000달러짜리 전기차 얘기를 집어넣는가? 테슬라를 까면서 중국차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할 때 쓰는 수법이거든요.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면은 브랜드와 영업이익률 훼손이 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 가격 경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주가에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저렴한 이미지 브랜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애플처럼 브랜드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은 고가에 팔 수 있는 차를 생산해야 되겠죠. 모델2보다는 로보택시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마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2와 로보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모델2와 로보택시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미세하게만 차이를 둬서 개인이 쓰면 모델2가 되는 거고 이거를 택시 사업용으로 쓰면은 로보택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쓸 거냐 사업용으로 쓸 거냐 요 차이가 되겠죠. 생산하는
생산하는데 비용은 똑같은 거고 규모의 경제로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8월 8일날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는 FSD랑 차를 얼마나 싸게 찍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 들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분기 인도량 쇼크를 가장 비슷하게 맞췄던 트로이 테슬라에크는 머스크가 모델2를 포기한 게 아니고 2028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트로이도 배터리 수급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IRA 보조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드와 테슬라 모두 포기를 한 거죠. 그만큼 보조금이 배터리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저렴한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기까지는 타이밍을 늦춰야 된다. 로이터는 이거를 모델2 취소라고 보는 거고, 머스크는 취소가 아니다,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가 멕시코가 완성되면은 거기서 로보택시와 모델2 동일 플랫폼에서 만들 거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여기에 비슷하게 동의를 하는 이유가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려면은 보급형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택시용으로도 저가 자동차가 필요해요. 저가 자동차가 필요한 건 똑같은 거니까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기가 멕시코에서 로보택시와 모델2가 같이 생산되려면은 구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규모의 생산으로 제작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죠. 기가 멕시코라던가 기가 인디아라던가 여기서 생산해서 제작 단가를 더 낮추고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로보택시라는 극약 처방을 할 정도로 테슬라가 힘든 시기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로이터의 기사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마치 중국의 전기차들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델2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테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도 느껴졌습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독주를 하게 돼요. 나머지 회사들이 제작 단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국 회사를 이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브랜딩이라던가 기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가 경쟁 시장으로 끌어내려 버리고 테슬라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여론적으로 괴롭히고 정치적인 로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먹어가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번에 로이터 기사를 낸 시기가 굉장히 꽤나 의심이 갔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2인자 리창 총리를 만나서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저가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옐런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이 다른 기업을 죽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총리에게 항의를 했었는데, 리창 총리는 저가 생산으로 세계에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받아쳤습니다. 리창 총리의 말의 의미와 이번에 로이터 기사의 말의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죠. 중국 전기차가 저가에 만드는 능력이 우수해서 테슬라가 모델2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왔는데, 과거와 다르게 FSD가 훌륭한 수준으로 올라는 왔어요.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은 있겠지만 한 달간 무료 배포를 통해서 경험을 늘리고 있고, 조만간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이 괜찮으면은 유료 구독 발표를 하겠죠. 시장에서는 FSD를 유료 구독으로 할 거고, 이게 매출을 잡힐 거라는 거를 아직 반영을 안 해놓은 상태긴 해요. 이게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2연 매출이 정식적으로 회계상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밸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남들과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가 맞을 때도 많고 뉴스 기사라던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 지점에 있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페이크 아닐까? 의심도 해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사들이 부정적으로 테슬라를 도배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기사도 하나 보시고 좋은 기사도 하나 보면서 균형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